먼저 이 사무장부터 이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장께서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사무장입니다. 의관련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회의 중 안건 심사 결과물 각 상임위별로 2014년도 제1회 중앙행정 일반 특별회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상예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관련 공약 등 17건이 원안을 가결되었고 전주시 조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개량 등 4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기한은 9개월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1건으로 안건이 조율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에 이어 실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디님 일치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정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과를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 이병도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대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선희 의원께서 할인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 조례 중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 개정토록 하는 등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심사하면서 제한 이유 중 조례를 발굴 개정하고 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 제한 이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였으며 구성 분목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선임하고 의장 추천 1명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인 신청을 해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정세 발음 공연, 의사일정 제6화 전국 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 규약 승인, 의사일정 제7화 전주시 명예신증 수여 결정 공약 이상 6건을 일부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회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입니다. 이자로부터 우리 의원회에 회부된 의사 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공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6기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현행 4부, 2부, 3 담당과 52과 2 직속 7 사업소 33등을 4부, 2부, 4 담당과 54과 2 직속 9 사업소 33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인가를 증명하는 안입니다. 신설 폐지 조정 및 명칭 변경 등은 구 사업소와에 대하여는 그간 의원 전원 회의 등을 통하여 안내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전원 회의에서의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과로, 구청 청소위생과를 자원위생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적 경제지원단 소관, 산단진흥사업을 신성장 산업본부에서 산단 조성 업무와 함께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성장 사업본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당초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이력에 대하여 기존 부서에서 조정 후 부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 먼저 직급별 정원은 4급 이상은 13명으로 변동없고 5급은 102명에서 1명 증원되어 103명이며 6급 이하는 1784명에서 10명 증원된 1794명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926명에서 총 11명이 증원된 1937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기준 정원 범위 내에서 개편된 조직에서 민선 6기 시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3호 위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 개편 및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라 조례의 사리 상임형 및 근거 법령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 개편 및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 가결에 따라 당초 개정 조례안 별표 1 소관 부설안에 여성가족 청소년과를 여성 청소년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일 지방채 발행 대상은 2014년도 추경의 맑은물 공급 사업, 함유식 하수도 및 토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74억 원이며 2015년도
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효자도서관 건립, 후각자원센터, 방역매립장관 도로개설과 서구광장, 추천대교간 도로개설 4개 사업에 144억 원입니다. 근본 지방채 발행은 안행부 장관이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급등체제 해소 및 주민 수거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 전주, 군산, 익산, 인제, 만순의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의 주요 규정 사항으로는 협의회 명칭 및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 방법,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의 선임 방법, 이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규약은 전국 지역발전위원회의 표준안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받아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지방행정연수원 임채용 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농촌진흥청 양호 청장, 나승용 차장, 국립농업과학원 전혜경 원장님 등 5분으로 전북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 추진으로 지역 내 균형 발전, 지역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 형성,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방 세수 증대 효과 및 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 전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고, 또한 추가로 수여 대상자로 추천된 LS 대한지역공사 김영표 사장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공정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신 강동환 위원장님과 오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담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구역 설치 전북 개정 조례를 조례하는 데 발언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돼서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발언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돼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원회를 전국 개정 조례에 대하여 발언이 있으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돼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공연에 대하여 발언이 있으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돼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 규약 승인안에 대하여 발언이 있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가결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명예시립 중수협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음 진동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호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학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노인취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제1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신어린이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기령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음 진동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소음 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 보호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살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중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불편 사항을 수정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수당 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3조 1항 중 계속 1년 이상을 삭제, 제3조 제3항 중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 제3조 제4항 중 10만원을 20만원 인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세대 주택 등에서 준공 승인 후 건축주 등이 분리수거 용기를 임으로 철거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적용 근거 마련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시민 불이익 방지 및 편익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배출자 인적사항 기능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내 집 앞에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주변 공터 등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재활용 폐기물 적치 현상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학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은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운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지역본부로부터 30년간 무상임대 받은 전주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 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전문직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노인 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 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 취업지원센터 열린 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 입학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 취업 인력의 종합적인 인적 관리와 취업 상담 및 알선, 재취업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지역업체 등 노인 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 취업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 가족 및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가는 시대에 가정은 보금자리 및 안식처로서의 공간이며 가족 생활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가족의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상담과 건전하고 신명나는 가족문화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으로 풍부한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신어린이집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서신어린이집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및 공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일정 제16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 입학 운영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 위상 상태의 사각지대로 관리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던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 영양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례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풍부한 관리 경험과 전문 인력 및 수행 능력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의 입학,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공약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육 등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풍부한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진욱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음 진동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에 대한 있으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국가보험대상자 보험수단 친구들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박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관광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동물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풍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부하여 선정합니다. 부안경제 위원회 소수명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영 의원입니다. 제313회 제1차 정례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개부된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공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이 2014년 8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문성명과 상인의 위탁관리하여 대형마트 직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심 상점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 문화관광 시장 운영을 상업적인 판매, 체험, 전시, 강좌 등 복합 기능을 활용한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이 기대되면 상민가를 주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심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의 고용적인 상점과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의 제공으로 공공복리 직전에 증진에 앞장설 것을 위원회의 의견이 지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흥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흥남문 전통체험관이 2014년 10월 26일 민간위탁의 종료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의 시장 및 상점과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흥남문 상점과 상인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흥남 전통체험관을 흥남문 상점과 상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 시장을 운영으로 상업적 판매, 체험, 강좌 등 복합기능 활용을 한옥마을을 정체성 회복과 상점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부동화 일로에 있는 구도심 상권의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며 또한 시설의 고육적인 상점과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지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장 2014년도 투자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 기금은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투자하려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 지역의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 변경 세입 세출세 예산에 출연금 10억을 편성하였고 투자 지원금 민간 자본 보조금 즉 지출액 30억 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하여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경험하는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본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지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강에서 제21항까지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화 전주시 풍남로 전통체육관 문화기관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화 2014년도 투자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번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만 유상현 의원님께서 약 10분간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혜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이명현 의원님 이상 모두 3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3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는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일동 박혜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유일한 기업회를 위해 전주야 노력하시는 전주 부장님과 김명기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전인포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흔히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는데 전통이라는 문화적 자원을 발견하고 현대적인 전승과 활용의 방식으로 고유 가치를 재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은 시대적 문화역성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장 공론의 핵심 요소인 시대적 트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전주시는 천년 전주라는 전통문화 사업을 다양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 생활에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또 일정 부분은 성과도 있었고 또 실패도 같이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반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옥마을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라는 브랜드로 전통문화의 상징도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라는 성공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휴가철과 주말에는 인근 교통이 할인될 정도로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500만을 넘어 700만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1000억에서 6억 갈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최근 한옥마을의 돋보이는
우호적인 성장 추이를 잘 살려내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한옥마을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반문도 해보직하는데, 즉 한옥마을의 관광객 증가로 보여지는 이 현상이 전주시 전통문화에 대한 철학 없이 그대로 간다면 분명 잠깐 보여지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평가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고 올바른 철학과 가치가 담긴 전통문화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전주시 전통문화 정책의 큰 틀은 무엇이고, 이와 함께 무려 465억 원이 투입되었고 운영비로 연 6억 원이 투입되는데 서울뿐인 한국전통문화 전당과 관련하여 함께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신중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적 가치를 내세워 문화, 체육, 관광부 여러 선도 사업과 공모 사업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실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이 시기에는 광주는 아시아 문화 도시, 경주는 역사 문화 중심 도시, 전주는 전통 문화 중심 도시 등 전국 도시들이 역사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첨예하게 대립했던 때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경쟁력, 한국 전통문화 쟁탈전이 벌어진 가운데 우리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 전당을 비슷한 시기에 건립하면서 다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의 정체성, 또 문화 항우권, 문화 다양성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적인 무형유산 조합 정책 기구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 국립무형유산원은 보존과 전수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때 한스타일 진흥원이라고 불리던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말씀드린 여러 걱정을 겪으면서 전통문화와 관련한 육성 및 지원, 한지산업화, 디자인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목표로 전주시 전통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어짐과 동시에 마치 감시된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보육성 정체는 기여하고 건물 유지비 걱정, 예산 낭비, 비판의 중심에서 거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전주 시민들은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 전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대형 기관과 시설에 대한 신도적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전주가 전통문화, 예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는 시민의 영혼이 그만큼 컸다고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세계 최초의 국립무형유산원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완공 한참 뒤에 개원하여 무형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국립무형유산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2012년 8월에 완공된 한스타일 진흥원의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65억 원을 들여 한스타일 R&D 연구개발센터, 또 인력센터와 인력 양성 사업, 산업 지원, 홍보관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간에 이러한 계획이 변경되었고 런칭 또한 한스타일 진흥원에서 한국전통문화 전당으로 바뀌면서 시설의 역할도 거의 문화시설로 전환되어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은 콘센트 부족과 시설 인프라 미합증으로 정시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연장은 임시로 대강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 공연장으로서 문화시설,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갖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원장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욱 표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전주의 전통문화는 박물관, 민속훈회에 보존된 죽은 문화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한옥마을에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전주 시내 곳곳에 그리고 시민의 생활터전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주의 전통적 가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이를 발산해내기 위해 바로 지금 우리는 전주가 가진 많은 유형무형의 자산들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각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없는 CEO가 비전 없는 회사를 만듭니다. 전주시의 철학이 전통문화도시의 전주 비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민선 6기를 새로 시작하는 김성수 시장님의 전통문화 정책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담긴 정책 수립이 지금 이 시간부터 구체화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여 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와 비교하여 민선 6기 전통문화 정책은 어떠한 차별성이 있으며 앞으로 대항과 중점 전략은 무엇인지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나눔의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데 전통문화 전당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급히 필요한 원장선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왕복 이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전당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에 원장의 책임은 매우 박중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한국 전통문화전당 원장 선임 계획과 자격 요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통문화전당은 원래 한스타일 진흥원 한문화진흥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서 한스타일 진흥원은 한국 전통문화전당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그 길은 역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구 개발 기능과 인력 양성 기능을 갖춘 공간이 조리 체험실과 전시장 등 공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장, 세미나실, 쇼룸, 원브랜드관, 한식당, 전통 카페 등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애초 계획되었던 연구 개발 기구는 온데간데 없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조리 체험실, 전시실, 한식당, 전통 카페, 과연 이러한 공간이 전주시 없는 새로운 공간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즉,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은 현재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 가치를 드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의 기능을 포기하고 현실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운영 수익을 택하는 것은 각자 장단점은 있겠지만 과연 이런 선택이 중요한 고민과 시민, 전통문화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원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향후 전주시의 전통문화 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점이 지각된 정책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시설 투자에 대한 이유를 강조하지만 이는 단순한 민간 문화시설에 불과함을 자음하는 것에 불과하고 한국 전통문화전당의 상징성에 맞는 전주시 전통문화 정책 전반에 관하여 플랜이 담긴 시설, 지역적 공간 활용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전통문화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지각시키는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한국 전통문화 전당이라는 공간이 바로 전주시의 전통문화 정책이 재생산되는 정책의 전당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걸음이 바로 전통문화 정책을 합숙해낼 수 있는 건물 활용 농협을 추진하는 방식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전통문화는 현재 우리 것이 아닌 먼 훗날까지 잘 보존해야 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할 재산입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의 기능 없는 문화시설로서 양성 기능이 없이 문화시설로서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통문화 정책을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는 정책 공간 활용 영역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통문화 전당을
오방세그 대관과 미려한 건물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대관과 달리 왕복을 앞두고 변경된 주 부분으로 내부의 인테리어는 최근에 완성되었습니다. 화려한 오방세그 대관과 유려하게 흐르는 건축물의 형태는 내부에 들어서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유리 커튼으로 들어있는 대관에는 느끼는 개방감이 내부에서 만나게 되는 좁고 협소한 긴 복도와 충돌하면서 느끼는 어색함입니다. 원래도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도중에 변경되어 어려움이 컸으리라 생각하지만 과연 최선의 공간 활용이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흔적을 담는 낡은 모습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지은 지도 2년이 안 된 건물의 난간이 벌써 퇴색되고 설계상의 재료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전통문화 전당의 사실 사용 실적은 공연장 시설이 전부입니다. 200석 구매로 설치된 공연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전통문화 전당을 찾아오게 하는 중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향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전문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시단계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전통문화 전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공간 활용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또 그 인테리어는 2년도 안 되어 변색되어 버린 난간은 설계상 재료 선택의 실수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공연장은 미흡한 음향시설의 보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각 천장 곳곳이 비가 새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천장의 노란 페인트는 벽면에 노란 얼룩으로 미간을 헤치고 있고 과연 관리 감독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연장과 연결된 건축물에는 색깔과 벌레들이 바닥을 더럽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아시고 계시는지, 또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바닥의 얼룩 문제, 거무질러 엉켜 있는 현장을 보고 누가 우리 전주시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 전통 문화 전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곽에서 보여지는 것만 살펴봐도 문제 투성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답답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개관을 앞두고 실제로 들어가면 답답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개관을 앞두고 헌지 고쳐 새집 만들었다고 하는 여론을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수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하여 추후에 전주시 예산이 별도 투입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시장님께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서를 받은 이후 추가된 수정 내용은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에서 전통문화 전당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가려환경 설치물 등을 설치하고 전통문화 전당 주변을 특색거리로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물 설치와 발전하여 내색 12개부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와는 협의 소홀과 시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후 시행되는 전통문화 관련 사업은 관련 부서와는 원활한 협의와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주시가 밑빠진 독이 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 전당의 활용 방식에 대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설 수 있는 우리 전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가능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흥남 노성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는 다짐을 반복하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 노성동, 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진정성 있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선진구의 불행과 시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에 서시는 하정유 의장님과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분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도원은 본도심 공동화의 주범인 재개발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4.19 지평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도심주택가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시 주거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하수관도 정비사업 중 정화조 연결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시급성과 전라가명 보건사업의 기반공사적인 구도청사 철거 도속 시행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로서 본도심에 산재된 재개발 예정 지구는 전임 시장들이 은별없이 벌려만 놓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쳐버린 현장이자 철저히 주민들을 기만했던 행정회피 현장으로서 서민층의 아픔과 고충을 더하게 하는 불행한 현실의 표본이라 사용됩니다. 본도심에는 대책 없이 재개발 지구를 지정해놓고 마치 땅 장사의 음먼 사람들처럼 서부 신시가지를 비롯한 외곽지구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생활 환경 여건이 열악한 도심 주택가 주거 기피 현상을 부추겼던 것이라 사유됩니다. 현재 본도심 일부 재개발 예정 지역은 그야말로 도시 주거 문명 생활의 사각지대가 되었기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특별 관심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본도심에 위치한 낙후도대로 낙후된 재개발 예정 지역, 극심한 공동화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 방안 중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도 정비 사업으로서 필히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건대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려면 3년간 재개발 유보라는 행정부서 업무 방식인 족쇄의 목표 공급공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현실로서 경제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노인층 및 기층 서민들의 난방 비용 과다 부담으로 인한 주거 기피 현상을 촉발시킴으로써 본도심 태평동, 다가동의 중앙동 및 노성동 지역에 산재된 공가 및 폐가는 2013년 말 기준 300여 세대에 이른 실정으로서 바로 주거생활 기본 인프라 구축 결여가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가 폐가가 조치되고 있는 지역은 크고 작은 범죄 양산의 온상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즉 누구를 막론하고 노성동, 다가동, 태평동 일대 빈 집들을 살펴보게 되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가 2013년도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평가받은 결과가 무색할 정도이고 한심한 지경이라 사유됩니다. 둘째, 하수관도 정비사업 측면에서 우수 분리공사로 대별되는 소위 정화조 연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쾌적한 도시 생활을 처리하는 주된 원인으로서 이 또한 주거 기피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설치된 노후 관로들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상실한다. 장마철이면 어렵지 않게 거북할 정도의 좋지 않은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도시 문명 생활의 사각지대가 곧 본도시에 위치한 재개발 예정지구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도심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재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냉정한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재개발 예정지구 중 조합이 구성되었거나 사업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시공사가 선정되어 관리 처분이 실시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 십수년간 방치된 채 재개발 문제가 추동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건폐와는 날로 부딪혀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 경북청 주변을 비롯한 일반 주택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공사 및 하수관도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공가 및 폐가가 늘어나는 근본적 요인을 제거하고 기층 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부여하고 연료비 등 주거생활 비용 와다 부담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 사유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본도심 공동화에 대응하는 근본적 방안이자 본도심 인구 유입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형평상 쾌적한 아파트를 구입할 처지도 못되고 더러운 집일지언정 내 동네 지키며 살겠다는 서민들과 가난한 주택 세입자들이 진정 다가올 겨울에 연료비 걱정하며 추워서 단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전국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임 시장들이 저질러놓은 망가진 본도심 주택가의 현상이라지만 본도심 활성화의 근본적 처방인 정부 인구 증대를 위해서 재개발 예정지구에 선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도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로서 오늘날 문화를 통한 먹거리 창출은 제로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화두로서 자리되기 된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전라북도에서도 전통문화중심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자긍심을 북돋우며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언론과 학교를 중심으로 보증을 통하여 각종 문화유적을 올바로 복원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복원 대상 중 하나가 전라가명 복원사업으로서 전주에서는 2006년 7월부터 활발하게 전라가명 복원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기실 전라가명은 조선조의 전주의 태를 묻고 허남과 제주를 아우르던 유서 깊은 곳으로서 전국인의 자존심을 지켜내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경제 자립도 전국 꼴찌 수준의 전라북도가 평소 불려지길 광주, 전라, 남북도 순서로 불려지는 수모 역사가 아닌 전주가 군사 및 행정 관할의 중심에서 호남과 제주를 호령하던 관찰사의 지구실인 선화당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한 전라가명은 그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고 국내 몇 안 되는 유적으로서 대표적 지방행정도시, 민관 혁신의 역사 공간, 교육, 학술,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예술문화의 중심이었고 고전소설 홍쥐 팥쥐의 본향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전주는 조선시대 최대 지방 중심도시인 전통역사 도시였고 전라 가명은 조선왕조 지방통치의 상징이자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총괄한 정치, 행정의 수구였습니다. 또한 동학혁명 당시 농민군에 의해 전라 가명에 집강소가 설치되었고 그 집강소에서 농민군과 관이 협의를 통해 지역을 다스린 한국 역사상 최초 민관 협치를 펼쳤던 곳이라는 점에서 감히 전라 가명의 역사와 그 의미와 가치는 대구를 비롯한 그 여타 지역의 가명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라 가명에서는 경전, 역사서, 의학서, 국가통치 관련 서적들을 발간했고 5천여 개의 완형본 목판이 바로 그것이며 특히 완형본이란 전라 가명에서 발간된 책이라는 의미로 전주 한지를 통해 가행된 것으로서 가명 내에는 한지를 생산하는 지소와 서적을 출판하는 인출반을 두고 한국의 전통 지식 문화를 대변하는 역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고려 조선시대 전주 한지는 왕실 진상물로서 전국의 으뜸이었고 전주 부채는 다른 때에 왕이 신하들에게 나누어준 진상품으로 이 부채를 생산을 위해 전라 가명에는 특별히 선자청을 부을 정도라고 학계와 언론에서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 가명은 여러분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일명 밥상 공동체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전주 비빔밥 등 가명 음식 문화를 만들어낸 곳이며 오늘날 전주 대사슴의 원조격인 대사슴놀이가 단오때가 되면 전국 소리꾼들이 전라 가명에 모여 기량을 펼쳤고 우리나라 대표적 고전소설인 홍쥐팥쥐의 무대가 곧 전라 가명이었던 곳으로서 말 그대로 전라 가명은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교육, 정치, 행정의 찬란한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훌륭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적극 활용하여 관광 문화산업으로 전목 구성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측한데 설화당 부분을 기점으로 전라 가명이 재탄생된다면 본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한 축이 될 것이고 한옥마을과 더불어 지난날 경상북도 경주 못지않은 1등 수학여행 코스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며 한옥마을의 명성과 경비전, 풍남은 전라 가명으로 연계되어 천년고도 전주의 가치를 이어가는 추동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우리 전주시는 천년 전주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입으로만 전통문화의 전승보전과 가치 발굴을 외치지 말고 눈앞에 닥친 중차대한 전라 가명 보건사업의 단초를 열어서 우세들에게 천년 먹거리의 문화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물려줘야만 할 사명감을 다짐이고 웃을 땀을 흘려야만 할 단계라 생각됩니다. 전라 가명이라는 찬란한 문화유적을 재탄생시키는 그 첫 걸음이 이미 설계가 완료된 선화당의 복원이며 선화당의 복원을 위해서는 구도청사 철거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국기 들어 전주시는 시민의 총체를 가려 만드는 구도청사 철거 문제를 놓고 전면적 보륜이 재검토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민의 정세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전임시장의 예산 편성과 전주시 구대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3년 말에 전국도와 더불어
11억이라는 철거 예산을 성립시켜놓은 상태로서 한마디로 행정과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합의를 완결시킨 현안 사업을 넣고 재검토, 보류를 의논하며 늑장 행정을 펼치는 것은 철저한 직무유기이자 선임시장 결정과 부대시 의회 결정을 눈 딱 감고 무시한 처사이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시민 합의를 묵살한 행정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라고 고노원은 강력히 성토하는 바입니다. 자칫 권력에 도취되어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여 가장 쉬운 말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방식으로 시정을 도모하는 시장의 모습으로 시민의 눈에 보여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전주시 미래의 비전과 직결되는 목에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 자세가 구도청사 철거 문제 하나를 놓고도 보류, 재검토, 새날초 추진 등 분분한 내용으로 발방질팡하면서 복원에 대해서도 부분, 현 상태 유지 등의 방법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등으로 언론에 이리저리 회자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민선육기 집행부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철거로 확실히 가닥을 잡아 결론이 내리는 사안 앞에 집행부 수장이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장본인으로 낙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다고 본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마치 사주단자를 받아놓고 혼례를 올리기로 나를 받은 신부에게 왜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 시집은 꼭 가야만 되는 거냐? 그렇게 시집이 가고 싶냐는 등 해서는 안 되는 온당치 못한 처신으로 잔치상에 재뿌리는 격으로서 감론을박하려 눈치 보다가 소탐 대신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이 사적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소수의 의견을 경청한답시고 다수 시민의 합의를 손바닥 부리듯 두려움 없이 가볍게 번복시키려는 행정행위는 인기 영합주의에 편성한 것이고 감사 보훈행정이라고 함께 감정짓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구도청사는 객관적인 건축양식 면에서도 예술성이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일제식 자료물로서 자랑스럽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반세기가 넘도록 중앙청으로 불리던 조선총독부 건물도 사진 속에 담아 전시관으로 옮겨지고 현장 역사에서 사라진 지 오래걸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건축물을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지켜 세우며 포장하여 숨겨진 집단 이기주의의 밑속을 챙겨보고자 찬란한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전라북도 기념물 백지로인 전라 간흥보건 문제를 가능히 여기는 처사가 살인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라 간흥의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첫사적인 구도청사 철거를 미루어봤던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연유가 무엇이며 철거는 언제 실행할 것인지 소상하고 명백하게 답변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한 의혹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전라간흥보건사업에 관한 민선육기의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하고 전명하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